네, 시장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변동성이 아래 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이 오전 상황이고 오른쪽이 오후 한때 상황인데 6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다가 6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다가 비트코인의 흐름이 오락가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도 순간적으로 요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도 다시금 6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62,000달러대로 후퇴를 했던 것은 이 마운트 곡스가 익명 주소로 이체를 한 게 잇따라 확인이 되면서 드디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려로 작용이 되면서 끌어올렸던 것들을 다시 훅 하고 빼는 그런 어질어질한 흐름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악재가 과연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방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그래도 한 번 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운트곡스 콜드 월렛에서 잇따라서 익명 주소로 이체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28억 1천만 달러, 29억 9천만 달러, 30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이체가 됐는데, 현재 마운트곡스 추정 주소에 보유된 비트코인이 14만 개, 88억 7천만 달러 규모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 더하면 얼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내부 이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채권 상환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우려점으로 시장에 작용을 해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순조롭게 트럼프 랠리를 잘 보여주다가 다시 62,000달러대로 후퇴했다가, 그리고 다시 6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다소 좀 어질어질한 상황, 그럼에도 다행히 6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중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운트 곡스의 콜드 월렛을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도 이체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14만 개, 5,288만 달러, 이 두 개 익명 주소로 이체가 됐는데, 마운트 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게 16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의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마도 비트코인 캐시는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냥 마운트 곡스가 정말 지겹습니다. 이렇게 빨리 던져질 거면 후딱 던져지고 시장이 또 소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 독일 정부의 매도세를 놓고 보더라도 안 그래도 분위기 좀 좋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또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어차피 이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예고가 됐던 거고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또 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 마운트 곡스 이슈도 그렇고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세 이슈도 그렇고 한 주 동안 참 어수선했었는데,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전까지 정말 정신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지난주에도 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주소의 상황을 보니까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매도 이슈에도 불구하고 보유량 증가가 확인이 됐다. 7월 9일에 1285만 개였던 게 7월 15일에 1287만 개로 증가했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장기 홀더들은 더 강세 상황을 내다보고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트릭스 포트가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이 자체 추산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를 보니까 21일 이동평균이 상승 반전을 했다. 이전 하락 가격이 저점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반등세 지속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번 지표 반전은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랜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요 하락 추세선이 61,100달러, 이게 요걸 지금 돌파해내면서 암호화폐 시장 심리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됐다. 주말 동안에 벌어졌던 랠리는 10억 달러 규모의 USDT 추가 발행,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지속 등 이 긍정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평가죠. 트럼프 이슈죠. 트럼프 랠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데리비트에서 일하는 린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게 지금 익명 투자자, 그러니까 자기네 거래소에서 오늘 거래된 걸 보니까 3월 만기 비트코인 10만 달러 콜옵션 이 총 포지션 규모가 490 BTC 베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3천만 달러 규모고요. 원화로 따지면 4,192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내년 3월 28일 비트코인 10만 달러 콜옵션.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하기에는 올해 연말 전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거를 트리거로 삼아서 10만 달러 언저리, 뭐 그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그 근처에 한 번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래소에서 이런 베팅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2명이 함께 쓰는 계정이죠. 네겐트로픽.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지라인은 62,500달러, 다음 저항선은 65,500달러. 이게 20주 단순 이동 평균과 일치한다. 비트코인 리스크 시그널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은 하이리스크 영역에 머물러 있다. 향후 가능성은 크지만 당장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당분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오후에 마운트곡스 이슈로 시장이 잠깐 겁먹었을 때 62,500달러 부근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반등이 지금 나와준 건데 65,500달러, 여기가 딱 2차 박스권의 진입점이 되는 거고, 2차 박스권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그게 지금 20주 단순 이동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거, 요 구간만 뚫어주면 재밌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호불호를 떠나서 진짜 확실히 보통 인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포인트 지점은 트럼프 재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부통령 지명자, 이 39살의 벤스 상원 의원, 리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자수성가형의 젊은 파트너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 자신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이 고령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하나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 벤스 부통령 지명자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선택을 한 여러 가지 이유, 단순히 이 고령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홀더이기도 하고, 특히나 흑수저 출신의 이 반전 이미지, 성공 신화, 이런 스토리라인이 또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 군인, 변호사를 거쳐 벤처 투자자까지.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도 인맥이 있고 스타트업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빅테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 새로운 빅테크들이 부상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라면. 특히나 트럼프 시대의 핵심 관심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택을 한 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제 벤스의 어떤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픽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4년 집권 이후에 만약에 벤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핸들링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 성공을 한다라면 이 최장 또 8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토탈 12년에 걸쳐서 트럼프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정책들의 일관성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 피격 사건의 어떤 영향 자체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암호화폐 산업과 암호화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강하다라는 거, 일단 그런 관점에서만 조금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있고, 또 중국이랑 또 얼마나 또 강대강 대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 자체도 굉장히 시끌시끌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강력한 리더십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번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바람에 어떤 재선 가도가 지금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포스트 트럼프의 상황, 이 벤스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를 해뒀을 때 적어도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기회의 땅으로서 다시금 증명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전망에 대한 차트 분석도 긍정적입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보니까 10일 지수 이동 평균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을 넘어서는 강세 크로스오버 신호가 포착이 됐다. 올해 2월 달에 이게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42,000달러에서 72,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또 다른 강세런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요거죠. 2월 달에 빵! 지금 이제 빵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65,500달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청산 지도를 보면 2,900만 달러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쇼스키즈가 나와주고 한번 빵 하고 올라서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5,500달러가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 청산 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왔다. 6만 달러 위에서 유지되는 한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3분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존, 지금 바나나 존이라는 거죠. 빵! 이렇게 포물선, 급격한 기울기의 포물선형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3분기와 또 다가올 4분기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반복이 됐으면 참 좋겠다, 반복이 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정말이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죠. 7월 23일 출시가 확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7월 23일 이제 흥미진진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 한번 시동 걸리면 정신없이 움직인다라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흥미롭게 기대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 특히 시티뱅크가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출시 6개월 동안 최대 54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54억 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규모의 30에서 35% 수준. 이 스테이킹을 지원하지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은 후발주자라는 이유 때문에 순유익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30% 수준만 들어와 줘도 일단 성공적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땡큐 상황, 기대감 증가 상황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변동성 속에서도 잘 무게 잡으시면서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